네, 안녕하십니까.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. 2023년도 9월 21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49분이 흐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지난밤 잘 편히 쉬셨습니까? 자, 그러면 오늘 시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이 좀 변경되었습니다. 저도 EBS 투자증권의 HTS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저도 셋업을 해봤고요. 한번 같이 이번 대회를 보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제가 쓰던 증권사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기능이 사실 요즘 증권사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하고요. 시세랑 이런 부분들은 어저께는 이제 열어놓고 있었지만 같이 대놓고 비교 분석을 좀 했었고, 그러니 시세와 이런 측면에서도 특별히 제 눈에는 문제점 보이지 않았고, 워낙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증권사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. 또 제가 셋업했던 그런 방식들, 타증권사에 사용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대입해 보니까 보는 데에도 역시 지장이 없었습니다. 저희가 지난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문의들이 좀 오고 계신데요. 이렇게 보죠. 옆에 광고들이 좀 나오니까요. 이렇게 보니까, 총 상금 2,600만 원이 달려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, 대한민국과 대만의 국가대항전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가 지금 접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. 참가 신청이 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 라운드 첫 번째 일, 라운드 1이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. 9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6주간 진행되어지는데요.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실전 매매에서 필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기능에 대한 부분의 설명도 같이 한번 겸해드리면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. 화면의 구성 자체는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. 장단점들도 분명히 있겠죠. 색상 이런 건 다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계없고, 좀 괜찮은 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체결량 요 부분인데, 체결이 지금 이 강도, 저는 이제 힘의 강도, 제가 매매 시그널을 드릴 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제가 딱 집으면 반등, 제가 딱 찍으면 매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, 제가 쪽집게 도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. 그런 측면들을 왜 잡냐면 이제 시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 구간, 이런 측면들을 많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 힘의 체크를 할 때 보면 여기네요. 보면 매수 쪽으로 수량이 짝짝짝 찍히면서 반등하는 거 보이십니까? 빨간 색깔 숫자들 보이셨죠, 먼저? 이런 식으로 힘의 강도가 제가 봤던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도 나타나네요. 따라오는 물량들. 체크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장점이라 볼 수 있고, 수량 체크하는 부분들, 스탑 리미트 하는 부분들. 요거는 스탑 리밋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능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차트 자체는 너무 대동소이해서 아주 특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없는 상태고요. 분봉의 기능이라든지 월봉의 기능, 틱에 대한 기능, 근데 저는 틱봉을 보지 않으니까 분봉까지만 세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주봉, 월봉, 일봉 이 기능들 모두 괜찮았고,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 장점을 하나 보니까 이런 장점은 좀 있더라고요. 환경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제 시가, 저가, 고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. 시가, 고가, 저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체킹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시가, 고가, 저가, 종가를 체크해 놓으면 적용을 눌러보면 바로 이 가격에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아직은 좀 뭐라고 할까요?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이 습관이 상당히 무섭거든요. 습관이 상당히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사용했던 것들을 보면 저는 사실 제가 사용하였던 것들을 보시면 저는 사실 라인을 좀 직접 그려서 사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라인들을 직접 그려서 물론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습관이다 보니까 기준선들을 좀 직접 그려놓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색상을 구분해 가지고 좀 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
여기에서는 자동적으로 분봉해서 놓고 봤을 때 환경 설정에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축을 그려주고 지표 설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준선을 설정하고 시가, 고가, 뭐 저가를 체크해서 언더라인을 이렇게 색깔별로 지정을 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 기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요 기능은 좋아서 저는 좀 직접 이거를 맨날 일봉으로 찍어가지고 일봉에서 이렇게 가격을 본 다음에 시고 저가를 전 체크하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. 이건 뭐 저의 단순 습관입니다. 근데 그런 습관과 관계없이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눈에 확 띄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내용은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오늘 시장을 대응해 볼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후단미, 말미에 보면 이 영상입니다. 파생한 송 대표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한국과 대만의 해외선물 실전 투자대회에서 국가대항전을 실시합니다. 이 영상에 후미에 보면 제가 유가에 대한 내용을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. 유가. 그래서 유가에 대한 내용을 좀 올려드렸고, 그 유가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이번 대회 승부처는 사실 유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? 이러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제공을 해드렸고, 뭐 그 이면에는 사실 높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지금 일방적으로 시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세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저 영상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바쁘신 분은 영상이 좀 길거든요. 한 30분 가까이 되는데 뒤에 한 10여 분 정도의 타이밍 맞춰서 보시면 그 내용 잘 나와 있고요. 또 이 20여일 이상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얘는 조정을 한번 받으러 들어갈 것이다 라는 설명을 좀 제가 제공해 드렸는데 지금 오늘 새벽이죠. 새벽에 FOMC가 마감이 됐습니다. FOMC가 마감이 됐고 뭐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죠. FOMC 내용이 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내용으로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. 예상했던 내용이고 금리는 당연히 동결을 했고 금리는 동결을 했죠. 동결을 했는데 문제가 제가 이제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렸던 게 핵심이 이제 11월이다. 결국은 이 11월에 대한 내용을 어찌 말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이게 좀 임팩트를 좀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. 파월 연준 의장께서 발언을 하실 때 이 멘트 부분을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치셨습니다. 저도 뭐 이 시간에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로 제가 라이브를 좀 몇 개 돌려봐서 봤더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물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 새벽녘에는 사실 그 멘트가 있기 전에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. 그냥저냥 움직이고 있었고 그런데 반등을 시작하고 FOMC가 지난 뒤 한 30여 분이 지난 타이밍에서 두두두둑 바로 마디가 깨져버렸습니다. 요렇게 마디가 깨져버렸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멘트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. 첫 번째가 11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. 금리 인상할 거야 아닙니다. 여러분 이거 말 굉장히 오해할 수 있도록 많이들 나와 있던데 금리 인상할 거야 아니고 금리 인상할 수 있어. 어떻게 되면 지금처럼 유가가 너무 비싸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우리 금리 올릴 수 있어. 너네 조심해야 돼. 각국 세계 모든 나라들 조심해라고 시그널을 줬던 부분입니다. 실제로 어떻게 보면 9월은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시장은 화색을 돌아야 되는데 인상할 거야를 또 쳐버린 거죠. 워낙 공격적인 발언을 좀 일삼는 분이시고 또 세계 경기에 대한 부분의 발언이 사실 이 형태가 좀 오래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사실은 좀 임팩트가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런데 이 임팩트 있게 언급되어진 이 측면이 증시를 끌어내렸는데 여기서 좀 공교롭게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시간대가 새벽 3시 반 요 시간대가 되거든요. 근데 이때 같이 보셔야 될 게 이제는 유가예요.
왜냐하면 연준의장께서도 유가를 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유가가 사실은 요 타이밍에 같이 무너졌습니다. 요 타이밍에 같이 무너지면서 조정권으로 흐름이 넘어와 버렸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친구의 흐름을 좀 요렇게 길게 바라보시면 어떤 모습이 좀 있냐면 유가가 전거래일이죠. 전거래일 날 유가가 원웨이 형태를 보이면서 90불, 91불을 강력하게 뚫으면서 92불까지 돌파가 됐어요. 근데 이날 이 상승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스닥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맞았었거든요. 순간적으로 급락을 맞았었는데 나스닥이 급락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눌려 있다가 나스닥은 새벽경에 급등을 했고요. 유가는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이 조정 추이가 이어졌습니다. 그래서 92불 이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90불이 일시적으로 깨진 뒤에 어제 재차 89불대를 공격을 하다가 재반등을 했었고 91불 구간에 있었는데 이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형태가 나오면서 바로 주가 가치 급락을 맞아버렸거든요. 자, 그러면 잘 보세요. 금리 인상할 거야 유가 때문에. 그래서 이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요금을 다 올릴 수 있어. 그래서 유가의 형태를 내가 봐야겠어라고 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보니까 유가가 밀렸어요. 근데 주가가 지금도 형태를 보시면 어떠냐면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반등을 못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에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. 근데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? 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뭐 또 이것도 악재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새벽에 있었던 충격이 지금 이 아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하방에 대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 흐름은 잠시 뒤 이제 항생이 좀 개장을 하고 등등등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정 부분 진정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진정된다는 것은 뭐 행보를 하거나 반등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. 두 가지의 그림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.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 타이밍에 대한 싸움입니다. 그래서 이 매매 타이밍에 대한 싸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가 오늘 승부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파동을 순전하게 믿으실 수도 없는 부분이 뭐 앞에 있었던 FOMC 회의 기간들을 N사의 포털에만 검색을 해보셔도 다 나오는데 FOMC 회의가 있었던 그 새벽에 있었던 주가 충격은 다음날 대다수가 정리를 한번 합니다.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지금 이걸로 해서 뭐 추세가 원웨이가 돼서 완전히 꺾인다? 글쎄요.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아직 그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성은 일단은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. 완전히 이게 뭐 V자 반등에서 날아갈 겁니다.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언급할 시기는 아니고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흐름을 타는 그런 작업들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뭐 사실 재료가 다 끝나야 제가 본게임이라는 말씀을 지금 일주일 내내 드렸습니다. 오늘 목요일이고요. 어제까지 제가 계속 드렸던 게 뭐냐면 FOMC가 본질이 아니다. FOMC가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앞에 3거래일 동안 계속 박스 행보를 취하다가 이 FOMC 한 방에 지금 추세가 약간 깨져버린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럼 과연 이 추세, 첫 번째 깨진 추세, 물론 여기도 깨지긴 했지만 이거는 뭐 새벽에 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.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깨진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1번 추세 이어서 2번 추세로 하락하는 국면이 오늘 바로 연장될 것이냐. 이 게임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점을 오늘 좀 중심을 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내일까지 계속 참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참가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변동성이 높아지면 사실 매매를 하기에는 좋죠. 사실 앞에 월화수가 좀 피로도가 있는 것은 뭐 저희 영상을 보시면 물론 수익을 다 내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너무 작아서 매매 타임 잡기가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습니다. 근데 결국은 FOMC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FOMC 금리 결정까지는 또 시간이 있는 상태. 라운드 1이 바로 그 혼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을 가진 대외 기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높은 변동성이라는 것은
손실의 기회도 있고 수익의 기회도 있고 잘 잡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집중적으로 가동하셔가지고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 라운드 1 이후에 라운드 2까지 잘 올라오신다고 하면 또 제가 서포팅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서포팅 하면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승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. 저는 잠시 시장을 좀 분석한 뒤에 오늘 트레이딩 시작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. 오늘부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일단 임시로 한번 저도 같이 활용하면서 왜냐하면 대회 참가를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이 증권사 안 써서 모릅니다 이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 같이 쓰면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또 시세에 대한 흐름이 어떤지 시세 변동 반영 잘 되는지 HTS 끊김 없는지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같이 호흡하는 화생강 송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